그래서 상표는 보통 이제 또 그 소상공인들이 가장 또 쉽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호, 내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그거 상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제법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JK 특급 법률사무소인데 제가 사업자 등록증이 JK 특급 법률사무소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상호고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는 저렇게 이제 약간 디자인을 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JK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제 상표라고 이제 상표로 보는 거죠. 그리고 상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장이랑 상품으로 구성이 돼요. 예를 스타벅스라고 하면은 이 스타벅스라는 표장이랑 이 스타벅스를 어디에 쓸 것이냐. 1류부터 45류까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상품류를 하나 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스타벅스라는 상표를 30류에 등록을 해놨는데 누가 똑같은 스타벅스라는 표장으로 해가지고 21류 텀블러에 누가 출원하게 되면은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상표예요. 같은 상표가 되려고 그러면은 상표도 같아야 되고 상품류도 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표장은 같지만은 상품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다른 상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도형하고 같은 경우는 상품은 똑같아요. 상품류는 똑같지만은 표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또 서로 다른 상표인 거예요. 그래서 상표든 아니면 상품류든 이게 둘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은 이거는 그냥 서로 다른 상표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홍초, 마시는 홍초라는 상표를 등록을 했는데 나중에 애경이 세제에다가 저렇게 홍초를 써가지고 저기 분쟁이 됐어요. 근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이거는 식초하고 요지는 그거예요. 식초하고 세제는 기본적으로 상품류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사한 상표가 아니야. 그래서 이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상표를 이제 출원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상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영문으로 만들지 아니면 도형으로 만들지 우리나라 한글로 만들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표를 내가 어디에 쓸 것인지 화장품에 쓸 것인지 식당에 쓸 것인지 카페에 쓸 것인지 이런 걸 제가 정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만든 상표가 그 해당 상품류에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소상공인들이 상표를 만들고 할 때 제일 이제 조금 이제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식별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식별력이라는 거는 내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시키는 뭔가 좀 어떤 식별력이 있는, 식별력이라는 게 이제 자타상품 구별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식별력이 있는 그런 상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지 않은 상표들을 되게 많이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게 뭐, 파인이라든지, 프라임이라든지, 스페셜, 저런 거는 그냥 어떤 제품의 어떤 성질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상품이다. 이런 걸 뜻하기 때문에 저런 거는 상표로서는 기능을 못 해요. 그리고 와플에다가 갈릭 와플이라고 상표를 출원하면은 저것도 등록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마늘만 나는 와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그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등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통제로라는 거를 출원하게 되면 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진통을 없애주는 게 진통제의 기본적인 효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치과의사가 이편한 치과를 상표를 출원했는데 이 편한 치과는 치과의 본질적인 역할이 이를 편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편한 치과는 출원했더니 등록이 당연히 안 돼요. 그랬더니 이 편한 치과를 등록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를 붙여가지고 막 도형도 붙이고 뭐도 붙여가지고 출원했어요. 근데 이게 다 거절이 돼. 딱 봤을 때 이 편한 치과가 눈에 확 안 들어오면은 가능해요. 굉장히 이 편안을 굉장히 도용화해가지고 했다고 하면 그거는 식별력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 치과의사가 출원하는 거 보면은 이 편안 눈에 확 다 띄잖아요. 여러 가지 부기적인 글자를 붙이긴 했지만은 핵심은 이 편안이에요. 그래서 핵심이 이 편안인 한 저 치과는 등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도저히 안 돼가지고 Y 편안 치과. 자기가 처음에 원했던 그거는 전혀 아니잖아요. 저렇게 등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이제 고객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저를 여러 국가에 출원했어요. NTAG라 27이라는 화장품에 이 상표를 출원했는데 어느 국가는 등록이 되고 어느 국가는 거절이 됐어요. 거절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NTAG라는 게 이제 뭐 세월을 거스른다, 나이를 거스른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추구하는 게 어때 좀 젊어 보이고 피부를 좀 이렇게 원래 나이보다 좀 탄탄하게 탱탱하게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NTAG 이거는 화장품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효능 아니냐. 그리고 27은 저는 숫자 그냥 27이기 때문에 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화장품에서 사용하면은 식별력이 없어요. 라고 해서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애매해요. 이거를 NTAG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전체로 봐가지고 나름 뭐 글자라든지 글자 크기라든지 글자 배치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이 정도는 비록 그러한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상표로서 충분히 기능한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사관마다 조금씩 판단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 중국하고 심사관들이 또 판단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애매한 경우예요. 그래서 상표를 출원할 때 이런 식별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저런 1, 2, 3이라든지 아까 숫자 27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등록이 안 돼요. 이 표장 같은 경우에도 위에 거는 이제 그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해가지고 등록이 안 된 거고 밑에 거는 이런 거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 아니다라고 이제 등록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마트 같은 경우에는 마트는 마트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마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만 남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제 간단하고 흔한 표장인데 저런 걸 오랫동안 사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이마트라는 거, 이마트는 어디 거라는 걸 다 알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라 그래서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원래는 SK라는 안 되지만은 SK가 어느 기업인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특허사무소가 JK 특허사무소예요. JK 특허사무소, 이거는 특허사무소에다가 제가 출원하면은 이거는 등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영문자 두 자는 등록이 안 되거든요. 간단한 표정이라 그래야죠. 그럼 등록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막 강의도 많이 다니고 활발하게 많이 활동해가지고 사람들이 JK 특허사무소 하면은 어떤 사무소에 다 알아요. 저를 딱 인상을 해. 유명해졌어. 그러면은 뭐 사용에 의한 식별력으로 해가지고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된 표장은 등록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식별력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상품을 정해야 되는데 보통 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9류부터 34류 그리고 43류 뭐 이 정도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키프리스라는 데 들어가면은 상표를 내 상표하고 유사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